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9년 4회차 세 번째 시간 기계 유체역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유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선의 기준은 접선 방향으로 유선이 흘러가죠. 속도 벡터에 대해 수직한 방향이다. 유체 흐름에서 유동 단면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다. 유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선이다. 속도 벡터와 접선 방향선이에요. 이거는 속도 벡터의 접선 방향을 가지는 연속적인 선이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속도 벡터. 그래서 우리가 유선의 스트림 라인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관 내에 유체가 흘러가면은 유체의 흐름 방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선이라고 할 수 있죠. 유선. 유체가 흘러가는 기본적인 라인에서 이거는 속도 벡터의 접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유선은. 뭐 이런 식으로 유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접선 방향 이렇게 속도 벡터의 접선을 이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게 바로 유선이다. 밀도가 500kg/m 삼성인 원기둥이 3분의 1만큼 액체면 위로 나온 상태로 떠 있다. 이 액체의 비중은 보통 우리가 비중 S는 감마 W분의 감마 또는 로 W분의 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감마 W를 보면은 9,800 감마 W는 9,800 뉴턴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됩니다. 단위 자체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또 9.8 킬로 뉴턴 킬로로 따지면 메타 삼성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감마 W가 9,800이죠. 9,800. 감마를 구하라는 거죠. 감마는 로지예요. 감마 이퀄은 로지. 그러면 여기서 로지를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원기둥이 3분의 1만큼 액체 위로 나왔다 그랬어요. 따라서 감마는 로지 곱하기 3분의 1만큼 액체 위로 떠 있다 이렇게. 감마 W를 그대로 둔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감마 이퀄 로지이므로 따라서 로는 밀도가 500이니까요. 500 곱하기 G가 9.8이죠. 곱하기 3분의 1만큼 액체 위로 나온 상태이다. 액체의 비중은 얼마이냐. 이렇게 되겠죠. 풀면은 0.75가 나옵니다. 0.75. 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안찌름이 0.01m인 관내로 점성 계수가 0.005 뉴턴 세카 퍼 메타 자성. 밀도가 800kg 퍼 큐빅 메타. 이 유체가 1m per sec까지 속도로 흐를 때 이 유동의 특성은 뭐 청류나 난류나 아니면 천이교행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하고 연결이 돼 있죠. 유동 특성을 알려면. 그래서 레이놀드 수 이꼴은 뮤분의 로 VD라는 식이 있죠. 또는 누분의 VD라는 식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식을 보면 밀도 나와 있고 점성 계수 나와 있고 속도 V가
1m/s 속도 나와 있고, 안찌름 나와 있네요. 됐네요. 이걸로 해서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μ값은 점성 계수가 0.005라고 했어요. 밀도로가 800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속도 V는 1m/s고요. 지름 D가 있는데 여기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단위 자체를 맞출 필요가 있겠네요. 안찌름, 자, 메타 단위로 있고. 다행히 메타 단위가 맞춰져 있네요. 여기도 단위가 다 맞춰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단위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안찌름이 0.0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청류인지 난류인지를 알려면 레이놀드 수가 2100 미만이면 청류고요. 2100과 4000 사이면 천유구역이 돼요. 천유유동이 돼요. 4000이 넘어가면 난류유동.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답이 1600이 나와요. 풀면 1600이 나온다는 거죠. 1600이 나오니까 2100보다 작으니까 청류유동이죠. 청류유동. 2100보다 작으니까 청류유동. 그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비중이 0.85,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것도. 비중이 0.85, 기름이 흐르고 있다. 개수로 해서 피토트관을 설치했다. 이 관에서 이거일 때 기름의 유속은 속도 V는 보통 우리가 루트 EGH, 속도 V는 루트 EGH 이런 식이 있죠. 속도 V는 루트 EGH, V는 루트 EGH, 루트에 2 곱하기 9.8에 H는 피토트관에 올라가 있는, 순수하게 올라가 있는, 수평으로 올라가 있는 높이를 델타 H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H는 여기, 요 H가 델타 H입니다. 델타 H. EH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델타 H가 30mm 올라갔는데, 속도 V를 보면은 몇 m/s인가, 그렇죠. 30mm 올라갔으니까 30mm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1000분의 30이 되니까 0.03이 되겠죠. 0.03m가 됩니다. 풀면은 0.767이 나오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뭐가 돼요? 메타/세카가 됩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번번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 쉽게 풀어야죠. 마찰 계수가 0.02인 파이프 안찌름이 0.1, 길이가 50m, 중간에 부차적 손실,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부차적 손실. 중간에 부차적 손실. 5인 밸브가 있다. 마찰 계수가 있고 부차적인 손실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총 수두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다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달시식에 의하면은 전체 총수도 HL 이코르는 요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원래 식은 뭐예요? F의 D분의 L의 2지분의 V자승 이겁니다. D분의 1, D분의 1. F의, 그래서 D분의 L의 2지분의 V자승을 F의 D분의 L의 2지분의 V자승, 자, F의 D분의 L의 2지분의 V자승이라는 요거는 마찰에 대한, 그 다음에 부차적 손실도 고려해야 되죠. 부차적 손실은 K라고 하고요. K라고 하고 2지분의 V자승. 요거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지분의 V자승.
따라서 우리가 이 지분의 V자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V자성으로 묶으면 F에 D분의 L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넣으면은 2 곱하기 9.8이 되고, 속도 V는 마찰계수, 안치름, 중간에 부차적 손실, 총 손실 수는 몇 프로인가? 예, 속도 V는 모르죠. 그래서 속도 V 자성 놔두고요. 마찰 계수가 0.02가 되고, 또 지름 D가 안지름이 0.1이고 여기 50. 단위는 다 맞죠? 메탈. 플러스 K는 부차적 손실 K가 5입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V에 관해서 나오겠죠? 몇 V가 나오냐면은 이 지분에 이 지분에 9.8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9.8 해도 좋고요. 이 지분에 얼마나? 이 지분에 15V 자성이 나와요. 계산하니까 15V 자성이 나왔어요. 밸브 만약에 있다. 밸브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는 총 손실수도의 약 몇 프로인가? 이게 이제 총 손실수도예요. 총 손실. 그러면은 밸브에서 손실수도면은 밸브 손실수도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밸브 손실수도는 순수하게 여기에서 구하면 되겠죠. K 2지분의 V 자성. 그래서 밸브 손실수도를 H 플라임 L이라고 하면은 K 2지분의 V 자성을 집어넣자는 거죠. 이미 K 값은 알고 있고요. 2지분의 V 자성. 그러면 2지분의 K가 5죠. 5V 자성이. 그럼 요놈하고 2지분의 15V 자성하고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손실 수도의 몇 프로인가? 총 손실 수도의 몇 프로인가? 총 손실 수도 HLX 이꼬르는 H 프라임 L 이렇게 하면 되죠. X는 총 손실 수도의 몇 프로인가? HL분의 H 플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손실 수도의 X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된다는 거죠. 이걸 풀면은 HL이 이 지분의 15V 자성이고요. 이거는 2지분의 5V 자성이니까 이지 떨어져 나가고 15V 자성, 물론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떼버리고 15V 자성분의 3분의 1이 나오네요. 3분의 1. 3분의 1은 퍼센테이지를 곱하기 100 하면은 33.3% 이렇게 나와요. 33%가 나와요. 그죠? 3분의 1이니까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점성계수가 0.098, 점성계수 U가 0.098 뉴턴 세카 퍼 메타의 제곱. 유체가 평판 위를 U의
y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속도 분포로 흐를 때 평판의 전달 능력 타우 이코르 묘의 dy분의 du죠. 이거를 구하라 이거예요. u에 대한 du를 구하려면은 뮤가 있고요. u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을 우리가 요놈을 뭘로 구한다? du를 구해보자. du를 구하면은 미분하자는 거예요. 750이 되고요. 요거는 y 3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입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750 마이너스 그래서 dy분의 du를 구합니다. dy분의 du를 구합니다. y로 미분하는 거죠. dy분의 y 미분하면 750 되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3y 제곱이 되니까요. 3y 제곱 3 곱하기 y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에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y가 여기서 이거의 속도 분포를 흐를 때 y는 제로에서의 전달 능력이니까 y 꼴은 뭐다? 0이다 이 말이에요. y가 0이면 요놈이 0이 되죠. 그럼 dy분의 du는 750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dy분의 여기서 나온 게 뭐다? dy분의 du가 y 이걸 대입하니 0을 대입하니까 750이 나오더래요.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때 마찰계수 뮤는 0.098이고요. 곱하기 dy분의 du가 750이다. 그럼 됐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73.5가 나오네요. 73.5. 단위를 잘 봐야겠죠. 단위를 보니까 마찰 계수의 단위도 있고요. 전달 능력이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겠네요. 맞네, 전달 뉴턴 퍼 메타 제곱. 뉴턴 퍼 메타의 제곱. 73.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분하는 문제죠. u를 dy분의 du로 미분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y=0일 때 전달 능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극좌표계라고 했는데 극좌표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요 부분이니까 R이고 세타다. 여기 세타만큼 가서 이건 R만큼. 원주 방향 속도 V는 V 세타는 d파이가 되고요. d파이. d 세타분의 d파이가 됩니다. 이 파이를 세타로 미분하면 E가 나오고요. d 세타분의 d파이. d 세타분의 d파이는 여기 R이 되고 d 세타분의 d파이 R분의 파이가 2세타를 파이는 2세타 2가 나오고 R분의 2가 되죠. d 세타 d 세타 부분에 x가 r이니까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r분의 2. 따라서 답 4번이죠. 각속도 v는 v파이라고 하면 v 곱하기 파이가 2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d 세타분의 d 파이는 하여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같이 고정된 노즐에서 밀도가 로인 로 AV 자성이죠. 또는 로 F 이꼬르는 로 QV입니다. 로 QV. 따라서 로 Q 이꼬르는 뭐다? AV죠. 따라서 Q 대신에 AVV가 되니까 로 AV 자성이 돼요. 로 AV 자성. F는 로 AV 자성. 먼저 V 속도 로 A의 V 속도 마이너스 V 자성 대신에 U죠. U는 마이너스 U가 되죠. 원래는 V 마이너스 U인데 이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U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로 A V 플러스 U 전체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4번이 답이죠. 48번까지 봤고요. 49번. 지름이 0.01m인 구 주위를 공기가 0.001m/s로 흐르고 있다. 지름이 요런 0.01m인데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0.001m/s로 공기가 흐르는 공기, 에어. 항력 계수 CD가 항력 계수 CD는 R2분의 24로 정의될 때 구에 작용하는 항력은 몇 뉴턴인가? 공기의 밀도하고 점성 계수 레이놀드 수가 나와 있네요. 우선 레이놀드 수에서 이거는 이제 항력 계수에는 두 가지식이 있는데요. 드래그 포스라고 해서 드래그는 2분의 로 AV 자성 곱하기 CD라는 이런 식이 있고요. 또 항력 계수 D는 이것도 주로 3파이 뮤의 VD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VD. 여기서는 지금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이 식으로도 답이 나오는데 이 두 식을 써보면은 서로 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여기서 뭐 밀도 나와 있고 A도 나와 있고 단면적 A도 나와 있고요. 지름이 나오면 단면적 나오죠. 속도 V도 나올 수 있고요. 속도는 레이놀드 수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D 구하면 되는데 여기 이 3파이 뮤 VD라고 하면은 여기서 V 값은 속도 V로 레이놀드 수로 속도 V가 지금 나와 있나 봅시다. 나와 있네요. 공기 이거. 이거 나와 있으니까 V 나오고 점성 계수 나와 있고요. 점성 계수 나오고.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를 R이는 레이놀드 수를 나타내다. 여기서 우리가 CD 값을 구해 가지고 여기 CD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레이놀드 수를 구해 가지고 CD를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3파이 뮤 VD로 구하면은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마찰 계수 뮤 값이 점성 계수죠. 1.983이라고 했네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곱하기 속도 V는 0.001m/, 그죠? 0.001이라고 했고, 지름 D 0.0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걸 구해보면은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드래그 포스의 공식 두 개 중에서 3파이 뮤 VD라는 공식. 3파이. 또 드래그 포스 하나의 공식은 뭐가 있다? 2분의 로 A V 자성 곱하기 CD라는 게 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공식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었을 때 답이 동일하게 나오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공기 드래그 포스, 에어 드래그, 기체 드래그 포스, 기체 드래그 포스. 일반적인 드래그 포스보다 기체 드래그 포스가 나오면 요걸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파이 뮤 공기 드래그 포스니까요. 3파이 뮤 VD, 3파이 뮤 VD. 이걸로.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된 펌프에서 물이 유입 지점 1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유입. 유출 지점 2가 있다는 거죠. 유출. 전체 압력은 98kPa. 1의 압력이 얼마다? 98kPa. 이쪽의 압력이. 방출 지점 2의 압력은 105kPa. 유입 지점으로부터 방출 지점까지 높이가 20m이고 배관 요소에 따른 전체 손실수도 이거 더해줘야 됩니다. 20에다가 4를 더해줘야 돼. 전체 손실수도. 관지름이 일정할 때 물을 양수하기 위해서 펌프가 공급해야 할 압력은 얼마인가?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수두와 그러니까 감마 QH, 감마 이거는 QH는 로 QH, 감마 QH는 뭐다? 감마 QH는 H 킬로와트 구하는 공식이죠. H 킬로와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킬로파스칼을 묻는 문제니까요. 로 AV라는 것은 M.는 로 AV. 이것도 킬로파스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입 유출의 압력 P는 감마 H라는 식이 있죠. 여기 이제 수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 감마는 근데 유입과 유출의 압력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양수위에 공급해야 할 압력은 두 압력 차이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게 뭐다? P1이고 P2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압력, 토탈 압력 P는 P2 P1의 압력에다가 플러스 수도에 대한 압력. 감마 W의 H가 지금 하나는 요걸 높이 H1이고 이걸 H2라고 합시다. H1 플러스 H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은 P2 마이너스 P1은 105 마이너스 98 이렇게 하면 되고 플러스 여기서는 킬로파스칼로 묶고 있네요. 그러면은 물은 얼마다? 감마 W 물은 9800 감마 W는 9800 뉴턴 퍼 메타의 3성이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9.8 킬로 뉴턴 퍼 메타의 3성이다. 따라서 왜? 요 킬로와 요 킬로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9.8이에요. 9.8. H1이 지금 20이고 20m고 플러스 부차적 손실수를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P를 구해주면 됩니다. 구해보면은 242kPa. 242kPa.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50번 문제 풀었습니다. (51번) 문제로 가죠. 유체 속에 잠겨있는 경사진 판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힘의 작용점에 대한 설명. 압력 힘, 이것도 지금 잘 나옵니다. 압력 힘이라는 게 YP는 항상 원래 도심보다가 아래에 있습니다. 네? 압력 힘은 판의 도심보다가 아래에 있어요. 그 YP를 구하면은 Y바 플러스 YP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Y바에다가 Y바 플러스 Y바 A분의 I 도심 이렇게 나가는 거죠. YP는 항상 도심보다가 아래에 있다. Y바 플러스 Y바 A분의 I지. 이것도 알아두는. 답은 3번입니다. 안지름 4mm이고 길이가 10m인 수평원 현관 속을 20도씨의 물이 척류로 흐르고 있다. 배관 10m의 길이에서 압력 강화가 10kg 발생하면 이때 점성 계수는 이거일 때 유량은 얼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식 128 μL분의 유량 Q는 128 μL분의 델타 P 파이 D 사성 128 μL분의 128 μL분의 델타 P 파이 D 사성 자주 나오니까요. 척류 흐름이면서 관 내에 유체가 흘러간다. 척류 흐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관의 지름과 길이가 나오고 마찰 계수 나오고 또 압력 강화라는 말이 나오면 델타 Q는 128 μL분의 델타 P 파이 D다. 일대 유량은 얼마냐? 유량 Q는 128 μL분의 델타 P 파이 D 사서.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마찰 계수가, 점성 계수가 1.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세카 퍼 메타 제곱. 뉴턴세카 퍼 메타 제곱. 뉴턴세카 퍼 메타 제곱. 곱하기 길이 L, 전체 길이가 10m니까 10 그대로 쓰고요. 델타 P는 압력 강화가 10kPa이라고 했어요. 10 그대로 써주고요. 자, 여기에서 좀 점성 계수가 뉴턴 단위로 나와 있고, 이거는 킬로파스칼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자체를 한 번 더 조정해 줄 필요가 있죠. 10 곱하기 10의 3성 파스칼이 되죠. 파스칼은 1파스칼은 1 뉴턴 퍼 메타 제곱. 뉴턴 단위, 같은 뉴턴 단위로 맞춰줘야 되겠죠. 곱하기 파이는 그대로 써주고요. 지름 D, 파이 D 4승. 안지름이 4니까요. 4mm는 1000분의 4가 되니까 0.004가 됩니까? 네, 메타 단위로 바꾸면은 요거의 4승. 요거의 4승. 네, 이렇게 해서 유량 Q를 구해주면은 단위 자체는 이때 유량은 센티미터 삼성 퍼 세카로 나오네요. 그럼 이 단위는 풀면은 전부 메타 삼성 퍼 세카가 나옵니다. 이 단위를 풀면은 그럼 센티미터를 풀려면은 1m의 삼성은 1m는 100cm니까요. 10의 4성에 3성이 돼서 10의 6성 센티미터 3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에 곱하기 10의 6성을 해줘야만 센티미터 3성 퍼 세카로 빠져나옵니다.
거기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답이 메타 삼성 퍼세카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었네요. 센티미터 삼성 퍼세카로 물었으니까 10의 6승을 다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센티미터 삼성 퍼세카로 바뀌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3번 역학적 상사성이 성립하기 위해 무차원인 푸르두수. 푸르두수는 중력분의 관성력이죠. 중력분의 관성력. 푸르두수도 FR이라고 쓰고요. 루트 LG. 루트 LG분의 관성력 V. 이렇게 됩니다. 푸르두수를 같게 해야 하는가? 무차원인 푸르두수를. 그래서 무차원인 푸르두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자유표면을 가지는 유체의 흐름이 돼야 됩니다. 중력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표면을 가지는 유체의 흐름이 돼요. 한 번이에요. 표준 대기압 상태인 어떤 지방의 호수에서 지름이 D인 공기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지름이 2배로 팽창하였다. 이때 기포의 최초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약 몇 미터 아래에 있는가. 단 기포 내의 공기는 보일러의 법칙에 따르며 수중의 온도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54번 문제네요. 보일러의 법칙에 따른다라는 보일러의 법칙은 초기 표준 대기압 상태를 P0라고 그러고요. 또 대기압이니까 P0, V0 이거로는 뭐 P1, V1 나중에 이렇다고 합시다. P0, V0는 P1, V1인데 P0는 P0는 P1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V0분의 P1, V1. P1에다가 V0분의 V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보일러 법칙이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P0를 구하면 P0는 아니죠. 그래 P1이 얼마냐? 이게 P1이에요. P1. 표준 대기압 상태가 표준 대기압이 수면의 표준 대기압이 101.3이니까요. P1이 기포의 최초 위치 수면 최초 위치는 최초 위치 압력과 최적 최초 위치 압력과 최적이 나중 위치 압력과 최적과 같다. P0는 P1이 얼마다? 표준 대기 101.3 이호에다가 V0분의 V1 V0분의 V1
구의 최적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구의 최적은 최적 V를 한번 따져봅시다. 구의 최적이라고 그랬죠.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삼성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4 파이 R 삼성. 지름 D로 환산하면은 3분의 4에다가 R 대신에 R 이꼬르는 2분의 D가 되죠. R은 2분의 D이므로 곱하기 2분의 D 전체 삼성 이렇게 돼요. 3분의 4에다가 숫자적인 것만 2의 삼성은 8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8분의 1 R은 2분의 D가 된 거예요. D 삼성 이렇게. 4 약분하면 4, 2, 8, 3, 2, 6. 이거는 6분의 파이 D 삼성 이렇게. 똑같은 6분의 파이 D 삼성이나 3분의 4 파이 R 삼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3분의 4 파이 R 삼성. 여긴 지름 D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름이 2배로 팽창했다고 했습니다. 지름 D 기준으로 나타내고 요거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V0의 V라는 것은 두 개의 하나가 2배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2배가 된 부분을 V0분의 VD로 해가지고 V0가 D일 때 V1은 2D다. 여기 V0로 V0가 V0 이코로 D일 때 V1 이코를 2D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은 V0가 D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원래는 6분의 파이 V0가 D라고 했으니까 V0 파이 D의 삼성분의 6분의 파이 2D니까요. 2D 전체 삼성 이렇게 되네. 결국은 이거는 요걸 간략히 하면은 이거로는 1.01325에다가 곱하기 요거 약분되고 파이 약분되고 나면은 D분의 2D 전체 삼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1.01325에다가 곱하기 DD 약분하고 나면은 2의 삼성은 8이네요. 8. 따라서 답은 810.6이 나와요. 810.6kPa이 나오네요. 그런데 P0라고 하면은 P0는 P0라는 게 또 어떤 경우를 갖고 있나요?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P0라는 게 P는 감마 H에서 P0는 감마 W에 물이라는 거예요. H가 감마 WH니까 H가 10.33 플러스 Z다. 10.33 플러스 Z다. Z가 이게 H예요. 이 10.33이 감마 W에서 지름이 2배를 팽창했고 수면으로부터 몇 메다 아래 있는가. 온도가 일정하고요. 표준 대기압이고 10.33이라는 말이 10.33
네, 이 10.33이 예, 지금 정확히 어디서 나온지 제가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이 공식과 그 다음에 결국은 이 P0라는 이 앞에서 계산한 공식 있죠? 810.6이라는 공식이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Z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10.33이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지름이 D인 공기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이때 10.33이 액체 상태의 1.033, 10.33이라는 부분을 주어지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표준 대기압만 나와 있지 10.33이 이 수면으로부터 10.33 메타의 어떤 감마 WH에서 이 H가 지금 여러분처럼 10.33 플러스 H 이게 Z의 개념이에요. Z가 H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10.33이라는 부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문제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저도 이거 못 풀 것 같습니다. 1차. 평판 위를 공기가 유속 15m/s로 흐르고 있다. 선단으로부터 10cm인 지점에 경계층 두께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55번 문제는 경계층 두께에 대한 공식과 레이놀드 수 두 가지를 가지고 구한다. 경계층 두께 대리라는 것이 루터의 레이놀드 수에 물론 보통은 64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OD 왜 그런가 하면은 평판을 공기가 이걸로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10cm인 지점의 경계층 두께는 선단으로부터 10cm가 D의 성질입니다. D. 이게 D예요. D. 그러면은 레이놀드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공식 알아야 됩니다. 델은 선단으로 10cm인 지점의 경계층 두께는 몇 밀리인가? 델 경계층 두께는 루터 레이놀드 수의 OD 이렇게. 레이놀드 수는 여기서 점성 계수가 나오니까 μ분의 rho VD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점성 계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그 다음에 공기층의 선단으로부터 동점성 계수죠. 그러면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점성 계수가 아니고. 누분의 VD에 집어넣어요. 누분의 VD에 지금 동점성 계수 누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고요. 속도 V는 15m/s고 단위 같죠? 이거 단위 잘 봐야 돼요. 지름 D가 선단으로부터 지름 D가 10cm니까 메타 단위로 바꾸면은 100분의 10이 되니까요. 0.1m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레이놀드 수를 풀어보면은 93,750이 되네요. 93,750. 10의 5성보다 작다 그랬죠. 이거를 경계층 두께를 10의 5성 10, 100, 1000만.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청류로 간주한다는 거죠. 청류로 간주하고 청류가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무조건 이게 나오면 청류로 간주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청류 간주 기준에는 2100보다가 크냐 작으냐 이걸로 따지는데 왜 여기는 9만 이거는 이제 벽면 두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레이놀드 수 93,750을 그대로 쓰고요. 5 곱하기 지름 D는 10이니까 0.0 10이니까 100분의 10이 돼가지고 0.1이 되죠. 그래서 대를 구하면 된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하네요. 자, 밀리미터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10이니까 100으로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mm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계층 두께 델에 대해서
평판의 경계층 두께는 어떻게 하면 델리코르는 루터의 레이놀드 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유속이 아니죠. OD 이렇게 하면 돼요. OD. 레이놀드 수분의 OD. 비중이 0.8. S 이코르 0.8. 액체를 10m/s, 속도 V 이코르는 10m/s. 수직 방향으로 분사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몇 메다? 약 몇 메타인가? 액초유는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이다. 분사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얼마이냐? H는 수도에 가는 것이 2지분의 V 자성으로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9.8 하고요. 10m/s니까 10의 자성.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5.1이 나오네요. 5.1.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차원이 다른 물리량은 전부 다 구해봐야 됩니다. 압력이라고 하면은, 압력 P라고 하면은, 압력 P는 A분의 F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은 뉴턴 퍼 메타 자성 이렇게 얘기하죠. MLT 차원으로 해석하면, 이건 MLT는 MLT의 마이너스 2승이 F입니다. F는. 그 다음에 이것분의 길이 차원, A는 길이 차원, L의 자성이죠. 이거를 풀면은 M의 L의 마이너스 1승에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MLT 차원으로 해석하면. T의 마이너스 2가 돼. 전단능력. 타우 이코르는 전단능 똑같습니다. 압력이나 전단능이에요. 이것도 단위 면적당 힘으로 하는 게 타우죠. 응력이나 전단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ml-1, t-1 바로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이에요. 1번. 3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동력 H 킬로와트. 그죠? 동력은 뉴턴 메타 퍼 세크. 이게 동력이죠. 그러면은 우선 해석을 하면은 뉴턴이란 말은 MLT 차원으로서 MLT의 마이너스 2승에 이 메타는 L, 그 다음에 시간은 T 이렇게 되죠. 이걸 해석하면은 M, L이 두 개니까 L의 자성,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여기서 중에서 차원이 다른 물리량. 자, 요거 두 개는 같고요. 요거 좀 다르죠. 3번이 다르고. 그 다음에 4번 최적탄성 계수. 최적탄성 계수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가 되니까 이 V분의 델타 V는 차원을 요 차원과 요 차원은 분모 분자에 있으면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럼 델타 P는 압력 차원이죠. 그럼 1, 2번과 같네요. 3번이 틀리네요. 3번. 그래서 3번 동력이 다릅니다. 차원 해석을 하면은. 지상에서의 압력은 P1, 지상 1000m 높이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할 때 압력 B는 단 온도가 15도씨로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공기 밀도는 기체상수가 287 줄 퍼 킬로그램/도 K인 이상 기체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나네요. 58번은 뭐를 묻는가요? 이를 할 때 압력 B를 묻고 있네요. 압력 B를 묻고 있어요. 압력 B가 지금 여기서 P1분의 P2를 묻고 있어요. 기체함수가 나오는 것은
PV 이꼬르는 RT라는 식이 있고요. 또 V는 로분의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P 로분의 1 이꼬르는 RT가 되고요. 다시 쓰면은 P는 로 RT가 되죠. 이런 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P1과 P2의 차이를 왜? 공기 밀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밀도의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또 이상기체의 기체상수가 또 나와 있으니까 기체상수 이용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P1분의 P2는 결국은 P1분의 P2라고 하면은 P1에다가 그 P1하고 P2의 저기 압력 차이가 지상에서의 압력은 P1이고 지상 1000m 높이 그러니까 여기가 P1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1000m 높이 1000m 높이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P2라고 했어요. P1과 P2의 압력 차이는 P1의 압력이 P2의 압력보다가 높겠죠. 그러니까 P1분의 P2 압력은 P1에다가 뭔가를 뺀 거예요. P1에다가 이만큼의 차이를 뺀 겁니다. 이걸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뺀 차이를 로지 H라고 한다는 거죠. P1 마이너스 로지 H. 이게 바로 P2예요. 이 P2는 P1 마이너스 로지 H. 이 높이까지, 이 높이에서 이 높이까지 뺀 차이가 로지 H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 값을, 로는 P는 로 RT에서 로 값을 여기서, 로는 RT분의 P니까요. 로는 RT분의 P니까. 그래서 로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로지 H에서 로 값을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로 값을 구해볼까요? 로 이코르는 RT분의 P네요. 기상수 R은 287이죠. 287 곱하기 온도가 15도씨라고 했는데 이 15도씨는 절대 온도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15 플러스 273이 되고요. P는 이때 제일 처음에 압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RT분의 P. 그러면은 지상에서의 압력 P1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상이죠. 지상 압력은 대기압 상태니까 101.325죠. 101.325 킬로파스칼 단위죠. 줄 101.325 101.325 101.325 킬로파스칼 압력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 값을 구해보니까 로 값이 얼마 나오냐 하면은 1.26이 나왔다는 거죠. 1.26 RT 1.226 밀도죠.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이죠. 1.26.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1 쪽의 압력은 P1분의 P2 중에서 P1의 압력이 101.325. 그래서 101.325에다가 101.325 마이너스 밀도 로가 1.26 곱하기 G 9.8 곱하기 높이 H. H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000m라고 했네요. 그래서 1000m인데
1000m라고 했는데 압력 B를 물었고요. 좋아요. 1000을 해버리면은 밀도 로가 킬로그램 메타 삼성 로 G 9.8 H H가 1000인데 1000m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00분의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한 번 더 보면은 원래 지상에서 이 위에 있는 이 위에까지 초기 지상의 이 부분이 P1이 되고요. 이쪽이 뭐다? P2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까지 거리의 차이는 P1에서 P2까지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로지 H라는 높이를 갖고 있다는 감마 H라고 해도 되죠. 로지 H. 따라서 P1과 P2의 압력 차이는 P1분의 P2라고 하면은 이거는 P1분의 P1 마이너스 로지 H라는 거. 이걸 갖다가 구해야 됩니다. 일대 밀도 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P, V 이코를 RT라는 식에서 P 로분의 1 이코는 RT라는 식이 유도될 수 있고 여기서 P 이코는 로 RT라는 식을 유도해서 로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죠. RT분의 P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RT는 온도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R 나와 있고 D 나왔고 여기 뒤에 P는 뭐다? 이때 P는 대기압 상태다 해가지고 101.325. 그래서 이게 P1이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공식에다 바로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조금 이 문제를 아까 풀 때 내가 P 이꼬르 로 RT라고 하는 식에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됐는데요. 로는 RT분의 P라고 하면은 이때 P1 이꼬르는 대기압이니까 101.325 킬로파스칼 단위입니다. 근데 이 R이라는 단위가 킬로줄이 아니라 줄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됩니다. 로 값에. 그러니까 로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가지고 이 로 값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줘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로에서 나온 값입니다. 로에서. 결국은 로는 1.226만 나온 게 아니라 곱하기 뭐가 나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틀렸습니다, 책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P1분의 P2를 풀 때 P1분의 P1 마이너스 로지 H에서 P1은 101.325 하고요. 101.325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로는 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1.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써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책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8 1000 이렇게 곱하기 9.8 곱하기 1000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바로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위를 요걸 킬로줄 단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줄 단위로 바꾸려면 이거를 뭘로 한다? 이게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가지고 파스칼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F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날개의 코드 길이 L, 바람각 알파, 자유 유동 속도 V, 유체의 밀도 로, 점성계수 U. 이러한 유체 속에서 음속은 C이다. 이 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독립무차원이 나왔네요. 59번은 독립무차원. 전체 독립무차원을 파이라 그러죠. 파이 고르는 전체 개수에다가 무차원 수를 빼면 되죠. 그리고 전체 개수가 몇 개인가 하면은 양력의 요소를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F에 영향을 주는 날개 L 받은 각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 개수가 7개죠. 7개인데 이 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독립무차원. 그러니까 각각의 차원들을 봐서 이 차원의 독립무차원을 하려면은 실제 매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MLT밖에 없죠. 뭐 MLT. 그죠? 우리가 수차하면은 M은 뭐예요? M은 질량. L은 뭐? 길이. 메타 센티메타, 메타, 시간 T, 세카. 이 세 개가 차원 하나, 둘, 셋. 그래서 7-3이 돼요.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4. MLT 차원입니다. 이 전부 다 해봐야 MLT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MLT 차원은 3개 차원밖에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7-3이 돼서 답이 4가 나온다는 거죠. 원유를 매분 이 240리터의 비율로 안찌름 80ml인 파이프를 통하여 100m 떨어진 곳으로 수송할 때 관내의 평균 유속은 얼마이냐? 유량의 이동의 유량 Q 이꼬르 AV라는 식이 있죠. 유속 V는 A분의 Q죠. 따라서 유량 Q는 뭐 원유를 매분 240리터라 했어요. 그 240리터 per 미닛 분당 240리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몇 메다 퍼세카인 거니까 요 유량 관계는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4분의 파이 D의 자성분의 Q가 돼가지고 파이 D 자성분의 4Q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파이 곱하기 지름 D 지름 D도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요거는 안지름이 80mm니까 1000분의 80이 되면은 0.08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유량 Q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메타퍼세카까지 계산해야 될까요? 이 리트는 1리트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의 3성 이렇게 됩니다. 1리트는. 이 리트를 킬로그램으로 고쳐도 마찬가지네요. 리트 퍼세카, 킬로그램 퍼세카입니다. 리트는 메타 삼성, 유량큐는 메타 삼성 퍼 미닛, 퍼세카로. 그러니까 240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메타의 삼성 퍼 60분의 1, 분은 초니까요. 60세카예요. 60세카예요. 요거 구하면 돼요. 네? 요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0.24가 되나요? 60분의 0.24. 그러면은 곱하기 61로 내려오고요. 2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거 구하면 됩니다. 이거 구하면은 답 나옵니다. 60번. 0.8이 나오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